이렇게 생겼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야. 요거네, 요거. 이렇게. 여기다. 근데 얘에 대한 두근을 뭐야? 이거 이상해. 패드 갑자기 꺼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 맘대로 말을 쳐먹질 않네? 됐어. 뭐야? 뭐 왜 이래? 됐어. 갑니다. 요거에 대한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야. 라고 돼 있고, 문제에서는 막 더럽고 지저거나 복잡해. 요거 구하래. 요거 줄 테니까, 아무튼, 알파 4승, 마이너스 6 알파 3승, 플러스 9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 요거에다가 빼는 거야. 누구를 루트, 베타 4승, 마이너스 6 베타 3승, 플러스 9 베타 제곱, 플러스 3 베타를 빼서 제곱해봐.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뭐 못하지.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식정리라는 거 쫙 내려서, 야, 이거 4승이 너무 복잡하다, 그지? 어디까지 내는 게 편할까? 최소한 1차까지 내는 게 편하지. 몇 알파 플러스 몇 알파 플러스 몇 이라고 하면 뭐 정리는 대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한 차수 내리기를 합니다. 차수 내리기를 할 거고, 차수 내리기. 초딩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난 아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초딩처럼 하는 걸 좋아해서 초딩처럼 할 거야. 알겠지? 여기 알파 베타 그냥 알파 넣으면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야. 나는 차수를 쫙 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오케이 필요 없어. 알파 제곱은 뭐랑 같냐면 3 알파 플러스 1이랑 같아요. 라고 놓고 이제 차수를 하나씩 내릴 거야. 나는 알파 4승 갖다 내려야 돼. 맞지? 그래서 알파 4승이 뭔지 한번 봤더니 알파 4승은 알파 제곱 곱했더니 3알파 3승 플러스 알파 제곱이 똑같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내립니다. 초딩처럼. 봐봐, 여기다 쓸게요. 알파 4승, 마이너스 6 알파 3승, 플러스 9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에서, 야, 이거 알파 4승이 저거랑 똑같잖아. 넣자. 그럼 3 알파 제곱 3승 더하기 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알파 3승, 플러스 9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라고 이렇게 쓸 거다. 그렇지? 똑같으니까 내릴 수 있지. 정리했더니 바뀌었네. 마이너스 3 알파 3승으로 바뀌었고 플러스 10 알파 제곱으로 바뀌었고 3 알파야. 이렇게 계속 내려. 야, 그럼 알파 3승이 뭐지? 해서 알파 3승을 구합니다. 알파 곱해서. 그러니까 알파 3승은 3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랑 같겠지. 바가는 마이너스 3 묶여서 3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뒤에는 똑같아. 이렇게. 다시 씁니다. 어떻게? 이거는 마이너스 9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0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랑 똑같아. 다 날라갔는데? 이렇게? 그렇지? 그랬더니 뭐밖에 안 남냐면 알파 제곱밖에 안 남아요. 됐다. 이게 차수 내리기 쫙 하다 보니까 더 갈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루트 안에 있는 게 알파 제곱이잖아. 집어넣을 수 있겠지. 오케이. 얘는 루트 알파 제곱이고, 우진아, 얘 보면은 얘랑 똑같잖아. 맞지? 그럼 쟤는 누가 될까?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요거의 제곱을 구하세요. 이 정도 얘기한 거다. 그렇지? 막가, 뭐 없어. 막가. 요거는, 요거 제곱 하면은, 루트 곱하기 루트는 그냥 속에 있는 게 뿅 튀어나온다. 알파 제곱이에요. 플러스, 얘도 제곱, 루트 곱하기 루트는 속에 있는 게 그냥 튀어나온다.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루트 알파 제곱 곱하기 루트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지. 그리고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은 양수인데 알파가 뭐든 간에 제곱하면 양수인데 얘도 양수인데 그냥 합치 가능하지.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요거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루트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근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은 아까랑 조금 다른 입장으로 절대값을 씌워서 띡 나오는 거 이거 맞지? 이렇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이용해요? 근계수 관계 열심히 이용합니다. 봐봐, 여기는 식 정리해봤더니, 아, 선생님,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여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에요. a분의 c여서.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안 돼요. 곱셈 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배 절대값 알파 베타야. 여기다가 열심히 집어넣고 결과치 구하면 답이다. 오케이? 차수 내리기예요. 초딩처럼 차수 내리기 하는 거야. 512번. 이렇게.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어. 512번 같은 게. 야, 히터를 안 트니까 조용하네. 512번. 갑니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하나,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근의 공식이 뭐가 됐든 간에 얘는 이렇게 잘못 썼대. 맞지? 두 근을 다 구해봤더니, 아, 선생님. 요거를 x는 이라고 해서 요걸 이렇게 표현해봤더니 이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빼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야 라고 구했더니 요거에 대응되는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었다. 아, 오진아, 여기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은, 야, 근의 공식 잘못 썼는데 뭐 이게 나온 게 뭔 상관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냈지? 선생님 증명했던 기억나지? 하듯이 똑같이 해요. 아, 요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2고 나머지 하나는 1이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랑 같아요. 이렇게. 그치?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문제에서. 오케이. 그럼 두 개 더 하자. 통분돼 있고 좋아. 루트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니까 날라갔어. 정리했더니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뭐야? 두 개 연산한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럼 요거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했더니 a랑 b랑 같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닐까? 됐고요. 다시 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곱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와 곱하기 요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곱한다 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요. 이렇게. 그렇지? 곱했더니 아 이거 분모는 4a 제곱인데 분자는 합차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맞지? 아 됐다. 요게 얼마요? 곱했더니 마이너스 2래. 야 근데 딱 보니까 여기 있는 b제곱이랑 빼기 b제곱은 소거됐고 여기 있는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a 하나씩 약분했더니 4a분의 c네. 그래서 4a분의 c가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2랑 같아요. 그러니까 c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8a가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됐다. 두 개 구했어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원래 두 근의 곱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가져옵니다. 자, a 몰라요. ax 제곱 플러스 b 알아. a랑 똑같아. 플러스 ax c 몰라요. 근데 c가 마이너스 8a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8a는 0이야. 그렇지. 얘에 대한 두 근의 곱을 골라볼까 라고 했으니까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 마이너스 8a 얼마 나온다? 8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다. 그치? 됐어? 오케이? 어려운 거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얘 대응되는 구조 보고 합 그리고 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다시 유형식 9번. 유형식 9번. 뭐가 좀 걸렸어?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거? 걸려갖고 아, 세 번째 것도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네 그지? 이거 시험 보는데 시험 문제예요 이번 주에. 유진이 갑니다.
좋다, 그지? 생각매도 좋지 않아, 우진? 2시간만 하고 있으니까. 다음 일은 다음에 걱정하는 거잖아, 원래, 그지? 수학학원 2시간 수업하는 거 처음이야? 다음 일은 다음에 걱정하는 거지, 뭐. 우진아, 21번 할까? 22번 할까? 23번 할까? 골라보세요. 21번. 21번 갑니다. 521번 천천히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fx 함수가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야. fx가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생겼는데 f 알파도 1이고 f 베타도 1이다.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뭐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갑니다. f 알파 요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인데 요것도 1이고 f 베타 요거는 얘는 베타 제곱 플러스 4 베타 마이너스 2가 1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굳이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함수 만들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함수 만들기를 한번 가볼게요. 함수 만들기. 여기 이제 두 개가 성립할 거니까 1, 2항, 1, 2항 했더니 위에 있는 거 이제 버릴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3이 0이고 또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맞지? 그럼 됐다. 알파, 베타, 근 관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하는 두 근을 띡 찾아보니까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이 정도만. 함수 만들기가 끝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여서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요거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을 표현해 보니까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까지 됐죠, 그치? 요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다 구할 수 있어. 뭐예요? x 마이너스 x가 왜 나오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3승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래서 아는 값 열심히 집어넣고 연산하면 결과예요. 이렇게. (529번) 갑니다. 가보자. fx 함수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지. 529번. 이거는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이야 까지 이렇게 써놨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다. 표현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 이거는 x-2로 띵 나눠보잖아. 그럼 혹시 뭔가 있대요. 몰라? 얘에 대한 나머지는 9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렇지. 나조건 실수 a에 대해서 fx가 0의 한 근이 a 플러스 3i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치? 갑니다. 여기까지 뭐 가조건이고 다 표현만 한 거고 알 수가 없어. 근데 나에선 뭐냐면은 나에서는 fx가 0이 되게 하는 한마디로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이 0이 되게 하는 한 근이 a 플러스 3i래. 근데 문제를 잘 보잖아? 근데 m하고 n은 실수야. 근데 우진아, m하고 n이 실수인데 한 근이 허수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혈내근이겠지. a-3i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다 못 구하는데 대강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이랑 곱을 표현해 보면 두근의 합 얼마? 2a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이랑 같아요. 오케이. 그럼 m은 마이너스 2a랑 같구나. 하나 됐고요. 근계수 관계에 두근의 곱 얘 곱했더니 a제곱 더하기 9인데 얘는 뭐랑 같냐면 a분의 c n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n도 이렇게 표현됐구나. 이렇게. 그렇지? 나조건을 먼저 이용한 거고 가조건을 돌아가요. 가조건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mn 모르는 문제 너무 많아. 싫어. 그래서 다 바꿔놓고 다시 정의. x제곱 더하기 m 대신에 마이너스 2ax 쓸 거고요. 플러스 n 대신에 a제곱 플러스 9라고 대체했을 거야. 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qx에다가 플러스 9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 qx 필요 없어요. 목 소거하면서 정보 얻는 게 목적이에요. 라고 해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더하기 9가 얘는 빵 날라갔고 9가 되면 된다. 9 약분 소거됐네. 나머지식 정리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인수분해했더니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 되는 값을 만족하는 a 값은 누구요? 2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지? 그럼 m 값하고 n 값은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구하면 되겠다. 오케이? 32번으로 가봅시다. 32번.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오진아 이거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 고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해서 많이 안 한 게 아니라 뭐 나랑 한 적이 없으니 고차 방정식을 조금 활용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한근을 z라고 한다. z라고 한다. 이 정도 생겼잖아, 그렇지? 요거를 무대뽀로 막 들이대는 것보다는 식정리가 더 먼저인 것 같다. 선생님 첫 번째 양변에 x-1을 곱할 거야. 그러면은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값은 일단 뭐 z 똑같이 있겠지. z는 이제 0이니까 0 될 거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를 전개하잖아? 그러면은 x3승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근이 z야. 다시 얘기하면은 z3승이 얼마라고?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 그 원저는 2차 방정식 관점에서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z야. 0이 되게 하는 값 z야. 라고 했으니까 z제곱 플러스 z 더하기 1도 0입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러가기 위한 준비 과정은 끝났습니다. 그렇지? 일반화되는 거 다 끝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zn승 곱하기 1 플러스 z에 2n승인데 야 이거 문제네. 1 플러스 z만 2승하고 4승하고 문제야. 그래서 항을 줄여. 어떻게? z 플러스 1이 뭐랑 같아? 마이너스 z랑 같잖아. 마이너스 z 제곱이랑 같지. 바꿔 넣어. 그럼 zn승에다가 마이너스 z 제곱에 전체 2n승이야. 이렇게.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네. 어차피 짝 수승할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어요. 바꿔. 그리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앞에 있는 건 zn승 맞고요. 뒤에 있는 건 z의 제곱을 2n번 곱하는 거니까 오케이. z의 몇 n승? 4n승이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그럼 다시 계속 가. 근데 선생님 요거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에 zn승 냅두고 뒤에 zn승 하나 끄집어내면은 z의 3n승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z의 3승이 얼마였어? 1이었지. 그걸 막 죽어라 n번 곱해. 무조건 얼마야? 1입니다. 얘는 1이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럼 결국엔 얘기하는 거는 z의 2n승이 요거에 대한 결과인데 얘가 양의 실수가 나오게 하는 나오게 하는 50 이하의 n 값을 골라볼까? 요거다.
우진아, 집어넣어. Z에다 1 넣었다. 그럼 Z의 제곱은 얘 실수인가? 아마 여기 나오는 Z는 허수예요, 허수. 그치? 근해 공식을 써서 글을 막 구하면 허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허수는 허수가 Z야. 요거. 근데 Z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랑 똑같다고. 허수에다가 1만큼 더 빼. 얘가 Z 제곱이야. 그럼 얘는 실수인가? 허수. 야, 허수. 야, 이거 n에다 1 넣었더니 허수인데? 근데 문제에서 뭘 찾는 거지? 양의 실수가 나오도록 찾는 거니까 얘 1 아니야. 탈락. 다시 또 넣어요. n에다가 2 넣습니다. 그럼 Z의 4승인데, 이거 선생님 아까 전 했어요. 3승 1이니까 이거 Z랑 같아요. 이거 뭐야? 얘도 허수입니다. 말도 안 되네. 갖다 버려. 그치? 그럼 n은 3 집어넣어요. 3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Z의 6승이라 되는데, 아까 Z의 3승 1이었으니까 Z의 3승을 2번 곱한 거에서 얼마야? 1이다. 양의 수 나왔다. 3 넣으니까. 그치? 4 넣으면은 얘랑 같습니다. 5 넣으면은 얘랑 같습니다. 6 넣으면 다시 얘랑 같아요. 계속 돌고 도니까, n이 뭐면은, 3의 배수가 되면은, 얘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양의 실수라는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봐. 이렇게 얘기한 거다. APOS와 OQCR의 넓이의 합이 3이고, 오케이. 갑니다. 이거나, 실한계는 막 적고 정리하고 안 해도 돼. 열심히 보고, 그렇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알았지? 갑니다. 길이가 2고, 길이가 4예요. 이렇게 생겼다. 몇 번? 533번. 길이가 2고, 길이가 4예요. 길이가 4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대각선 이렇게 쫙 그어놓고, 선생님이 문제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대각선 위에 오점을 잡는 거 같네, 그치? 오점을 띡 잡아서, 몰라! 옆면과 평행하게, 아래 윗면과 평행하게 사각형을 만들고, 너에 대한, 넓이의 합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때 AP가 어떻대? 더 짧고, BP가 더 깁니다. 그치? 그러면은, 문제에서 AP 길이를 찾아볼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갑니다. 요 길이가 2고요. 요 길이가 4입니다. 그치? 뭐 변수 하나 잡고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AP 구하려잖아. 그래서 난 요거를 X로 잡을 거다. 이렇게? 우진 X예요. 요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 2A. 오케이. 그럼 얘도 2대 1. 요 길이 얼마야? 2X 됐어. 다 끝났어 이제. 전체 가로의 길이가 4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는 4-2X라고 되는 게 맞고요. 전체 높이가 1 이하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 2-X라고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넓이 합이 3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좋아. 요 넓이는 얘 곱하기 얘가 얘에 대한 넓이니까 x 곱하기 4-2x가 얘에 대한 넓이가 얘에 대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x 곱하기 2-x가 그래서 얘에 대한 넓이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라고 했더니, 두 개의 합이 넓이 합이에요. 전개 4x에다가 마이너스 2x 제곱, 전개 플러스 4x에다가 마이너스 2x 제곱. 똑같네? 맞지? 이게 뭐예요? 이게 넓이 합이야. 얘가 3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갑니다. 정리. 마이너스 4x 제곱 이항하자. 0은 4x 제곱. 플러스 8x 이항하자. 마이너스 8x. 더하기 3. 제일 베스트는 인수분해 되는 게 베스트인데 인수분해 된다. 그치? 이랑
3이랑 1이랑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인수가 됐습니다. 인수의 결과 0은 2x-3 곱하기 2x-1이야.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게 2분의 3이거나 2분의 1인데 아까 전에 문제에서 분명히 꼭 이건 지켜줘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 있는 얘가 더 짧아야 돼. 여기 있는 얘보다 얘가 더 짧아야 돼. 작아야 돼. 이거지, 그치? 그치? 작으려면 x는 어디랑 어디 사이여야 돼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요것 중에 0하고 1 사이에 있는 x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오케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다. 이렇게 생겼다. 그치? 종류로 크게 세 가지만 딱 넣어놓고 이야기할 거고, 일단 뭐 다 귀찮으니까 a가 0보다 큰 데에서 한번 보자 라고 설정하고 딱 세 가지로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딱 끝낼 거야. 오케이? 세 가지만 잘 봐봐. 저긴 저 이차함수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근데 문제에서는 이 이차함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놓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이차함수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위에 붕 떠 있는 게 있다. 그렇지? 오진아, y좌표는 어떻게 나타내지? 위로 얼마큼, x축 기준으로 위로 얼마큼 올라와서 y좌표지. 그럼 이 y좌표가 0이 되는 게 있나? 없어. 왜? 여기 위아래로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값이 있냐? 없어요. 그치? 1번, 2번 갑니다. 요거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x축이 딱 접혀 있다. 오진아, 얘는, y 값이 여기 되는 게 있나? 몇 개 있어요? 한 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이번에 이차함수 이렇게 있는데, 우진아, 여기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두 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x축과 만나는 게 0이 되는 건데, 없고, x축과 만나는 게 0이 되는 건데, 하나 있고, x축과 만나는 게 0이 되는 건데, 두 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요거에 따라 식 분리가 분명히 될 거고, 요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이 되는 x값이 없어요. 그치? 근이 없다. 이렇게. 그럼 봐봐. 평면좌표의 우진아 허수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면좌표 수직선에서는 실수밖에 표현 안 됩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실수값이 없어요지? 그럼 근이 없어요 라고 해서 판별식 D에 대한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작다. 요게 x축가 만나는 게 없구나. 또는 근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갑니다. 여긴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얘가 우진아 여기 되는 x값이 있을까? 하나 있어. 그거를 나는 알파라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요거는 0이 되는 x값이 하나 있어. 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에서는 등호 만족하는 실수 x가 하나 있으니 판별식 D가 0입니다. 라고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하나의 값을 알파라고 하면, 요 식을 이쁘게 잘 정리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값은 알파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a 묶여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0이야.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이거다. 그치? 그럼 다시 마지막 얘예요. 얘는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더하기 c가 0이야. 가 대기하는 x값이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근이 두 개 있다. 두 개 있고 얘에 대한 두 근을 알파랑 베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등호만족한 x값이 두 개가 있구나. 여서 판별식 D에 대한 실수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0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꿔 생각하면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다. 이게 제일 기본 틀이지. 함수를 방정식과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0이 되는 게 있냐? 없냐? 한 개냐? 두 개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는 뭐 같다 한다? 판별식 같다 한다. 이거는 뒤에 나오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근해 분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적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무적이야. 판별식만 줄거나 쓰면 그냥 답이야 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으로 갑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요거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것도 귀찮다. a가 0보다 큰 것만 보자.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차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여기는 직선 사이의 관계를 놓고 얘기하잖아?
그럼 뭐가 될까? 라고 하면은 쟤랑 다른 게 1도 없어요. 딱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 여긴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렇지? 그럼 요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동시에 같은 x값을 집어넣었어. 같은 x값을 여기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얘의 y값은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고 여기다 x를 집어넣었어. 그럼 누구야? mx 플러스 n인데 어떤 동일한 x값을 집어넣더라도 y값이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한 x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어떤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요 y값이랑 요 y값이 같은 게 있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입장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봐볼까?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 치면 어떤 동일한 x값을 막 집어넣어서 동일한 x값을 집어넣는 거지. 동일한 x값을 막 집어넣어서 y값과 이 y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디에? 여기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y값들을 얘기하는 건데 y값이 같게 된 x값이 하나 있구나. 이걸 뭐 알파라고 하면 알파일 때 같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아래로 굴러있는 이차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두 개가 있네. 동일한 x값을 집었을 때 y값이 같은 게 두 개가 있네. 여섯 어떤 x를 집었을 때 나오는 이차함수의 y값은 얘가 되는 거고 어떤 x를 집었을 때 나오는 직선의 y값은 얘가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한 x값이 알파랑 베타 두 개가 있다. 관점은 요거다. 그렇지? 근데 이거 봐봐. 바꾸잖아 얘를. 바꾸면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야 이거 이렇게 놓고 뭐 알파를 구하든 알파 베타를 구하든 못 구하지. 어떡하지? 이항하지. 이항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봐봐. ax 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이 0이 되게 한 x값이 없구나. 얘는. 그럼 여기는 얘는 뭘까? 얘는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mx 플러스 c-n이 0이 되는 x값이 하나 있구나. 얘는 봐봐. ax 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이 0이 되는 값이 두 개 있구나 이거지.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여기 있는 연두색으로 오잖아? 그럼 얘는 0이 되는 값이 없다며.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이차함수 적 해석을 하면은 0이 되는 값이 없다. 어떤 거예요? 첫 번째 거다. 이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합니다. 얘는 0이 되는 값이 하나 있다. 알파. 그럼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 0이 되는 값이 두 개 있다. 알파, 베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야 우리 뭐 미분도 모르고 적분도 모르고 하도 모르잖아. 그래서 두 함수 사이의 관계를 굳이 막 분리해놓고 이차 함수랑 직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없고 얘는 내가 아는 이차 함수 바꿔서 이거 이항시켜. 그럼 요게 없다는 거네. 요렇게 이항시켜. 하나 있다는 거네. 요렇게 이항시켜. 두 개 있다는 거네. 요렇게 상황을 바꿔놓고 얘기하자 이거다. 알겠지? 요렇게 가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 뭐 잘한다고 이렇게 안 하고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추구하는 거는 해석이 쉬워야 돼. 쉬워야 되니까 무조건 바꿔놓고 얘기할 거고 여긴 요식은 알파잖아.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0이야. 라고 세워질 거고 요식이. 여긴 요식은 그냥 알파 베타잖아. a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 관계는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이고 요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함수, 재밌는 2차 함수 갑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 개념은 끝났고요. 문제풀이를 선생님이랑 같이 좀 해보고 그러나서 이제 2차 함수 넘어갈 건데 2차 함수가 진짜다. 그리고 2차 함수부터는 우진이는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잘 챙기고 대학 뭐 저기 높은 데를 생각해서 수능 최저를 난 보고 싶어. 그러면은 2차 함수부터 진짜 잘해놔야 돼. 잘해야 된다. 야 선생님이 저기 곱셈 공식 뭐 공식 다 알지. 또 내가 모를 리가 없지. 뭐 인수분해 공식 다 알지. 모를 수가 없지. 근데 거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아. 너무 싫어하는 데야. 제일 싫어하는 데 베스트 1등이 곱셈 저기 다항식 곱셈 제일 싫어해요. 고등학교 전과정에 제일 싫어해. 필요가 없거든.
기본적인 공식 대입하는 거 필요가 없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2차 함수부터는 재밌다. 의미 부여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 기반이야, 이해 기반, 이제부터. 갑시다. 문제 풀이하러. 야, 우준아, 1시간밖에 안 남았다. 갑시다. 01번. 586번이다. 2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여기에서 만난다. 오케이. 상황 하나씩 천천히 기야. 나 다 알아. 그래도 자꾸 그림 그리고 자꾸 하세요.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이건 a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고, 그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마이너스 1,0과 4,0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x축과 마이너스 1일 때 만나고 4일 때 만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선생님 요거는 최고 차이 계수가 2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야 되고 4 넣으면 0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식이야. 이렇게 얘를 전개해 놓은 게 뭐랑 같냐면은 얘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고요. 전개를 쫙 해봤더니 오케이, 이건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에다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고 b가 얼마야? 마팔이야 라고 이렇게 세워도 되고요. 귀찮단 말이야, 저렇게 하기. 그치 우준아,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니? 근계수 관계 쓰는 거지 그냥. 선생님, y는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요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의 y 값이 0이 되게 한 x 값을 띡 보니까 마이너스 1이랑 4예요. 첫 번째, 근계수 관계에서 두 분의 합 얼마? 3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예요. 됐다. 두 번째, 근계수 관계 두 분의 곱 마이너스 4는 a분의 c예요. 누구? 2분의 b예요. 라고 해서 a, b를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밑에 있는 거, 우진이는 그래도 해봤으니 밑에 있는 거로 가는 게 당연히 맞아요. 다시 590번으로 갑니다. 590번. 뭐 잘할 텐데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 한다. OA의 2배 한 게 OB랑 똑같습니다. 2차 방정식 fx의 두근을 1이라고 두근의 합을 1이라 하면은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k는 뭐게? 이렇게 물어봤다. 봅시다. 이게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2차 함수. 근데 fx라는 2차 함수가 a일 때 교점 같고 b일 때 교점 가죠. 축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을 되게 잘 그렸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문제에서 요 거리의 2배 한 게 요 거리랑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변수 두는 거지, 그치? 좌표 둘 때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는데, 미정계수를 내가 생성하는 단계가 되잖아?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야 돼, 우준아. 음수 잡고 너 a야 마이너스 2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양수로. 그래서 나는 얘를 마이너스 k, k 있지? t, 0이야 이렇게 놓을 거야. 요 거리가 t야. 그럼 요 거리는 2t가 될 거니까 b점이 2t, 0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 했냐면 얘가 y는 fx인데 선생님,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래요 라고 했으니 만족한 x값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t가 되고요, 2t가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만족한 x값의 합을 딱 해봤더니 그게 1이야. 두 개 더 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t에다가 2t만큼 더했더니 얘가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만족한 t값은 누가? 1 된다. 그치? 그럼 다시 정해볼게. fx가 0이 되게 하는 게 마이너스 t랑 2t였는데 t가 1이었으니까 선생님, f-1이 분명히 0이고요. 또 f2가 0이 되는 게 맞아요 라고까지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하는 거야? 선생님 다시 얘기하는데 앞에서 똑같이 얘기했지만 요거구나 라고 해서 이 참수식을 막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야. 갑니다.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여기 성립한다 몰라. 근데 fx가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1하고 2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이제 요거 찾으래. f 4x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x값을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아. 왜?
여기 있는 정의역 덩어리에 누가 마이너스 1이 딱 들어가면 0 될 거고 여기에 2가 들어가면 0 된다 이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4x-k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4x-k가 2가 될 때 x값이 근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k만큼 더해요. 그럼 4x가 얼마가 되면 돼? k-1이 되면 되고 x값은 누구냐면은 4분의 k-1이야. 하나. 다시 k만큼 더해요. 4x가 k 플러스 2가 되거나 또는 x가 얼마가 되면 된다. 4분의 k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 써있는 이 두 값이 얘에 대한 근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두 근을 더했더니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일 때 k 값을 찾아봐 라고 했으니까 4분의 k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k 플러스 2가 얼마?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k 값을 봐볼까? 이렇게? 그럼 4분의 얼마예요? 4분의 통분돼 있으니까 2k 플러스 1이 1이 되는 값을 찾아볼까? 그럼 여기는 얘가 4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2k가 3이 되게 하는 k 값을 찾아볼까? 라고 했으니까 k는 2분의 3이 답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시킨 대로 움직여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함수식을 쫙 밝혀놓고 이거야 저거야 이거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1로 마이너스 1에서 저기 그 4분의 k 마이너스 1 그치. 잘하고 있나 본 거지. 미안하다. 마이너스 1이다.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2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고요. 2k가 마이너스 5가 되면 돼서 만족하는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하십시다. 유형 2번. 이거는 뭐, 그래도 하나만 하자. 591번이에요. 591번 갑니다. 출발. 어떤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차함수가 y는 x제곱에다가, 이것이 복잡하네. 2-mx에다가 플러스 4분의 m제곱이야. 이렇게? 근데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다시 얘기해서, y 값이 0이 되게, y 값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이 서로 다른 두 개구나. 이렇게?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실수 x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2차 방정식이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 D에 대한 결과가 0보다 커야 해요. b제곱 2-m의 제곱 마이너스 4배 ac니까 4분의 m제곱이 뭐가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나머지 부등식 풀면은 정답이다. 이거다. 공간이 많이 남았으니 한 문제만 더 합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려운 거 할 거고 없으면은 다음 거로 쭉 넘어갈 건데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선생님 참고 하나만 595번 보면은 뭐 잘하겠지만 문제를 쫙 읽다 보면은 요거에 대한 뭐 요거 있는데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우진아, k 값에 관계없이 k가 뭐가 됐든 간에 이거 뭐지? 오케이, 좋아.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야. 관계없어. 이거는 그냥 k에 대한 항등식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그치?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것만 잘 주의하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시 갑니다. 유형 3번으로 596번 안 지울게. 천천히 보면 돼요. 어디 뭐? k 값 뒤에 K값에 관계없이. (59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직 뭐 개념적인 부분이 좀 라이트해서 지금까지 뭐 쭉쭉 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차함수 요구의 그래프와 직선 요구의 두 교점 x좌표가 마이랑 3이다. 이렇게. 일단 뭐 잘 알 거 일단 예상은 되지만 일단 문제에서 여기 교과 내에서 추구하는 게 기하 파트니까
뭐 기하적으로 한번 생각만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 요 함수는 아래로 굴러있는 이차 함수에 몰라 이렇게 생겼고, 여긴 요거는 직선이에요 몰라 이렇게 생겼는데,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랑 3이에요. 이렇게 너 마이너스 2구나, 너 3이구나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이거는 요 자체로 놓고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와, 어떤 동일한 x 값을 이참수의 직선에 집었을 때 이참수의 y 값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직선의 y 값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가 성립하기 위한 x 값이 저기 있는 교점인 마이너스 2랑 3이 될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상태로 놓고 이야기 안 한다 했잖아. 우리는 방정식을 만들어야 친근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변을 쫙 몰아버려. 그 2차 방정식이 되겠지. 2x제곱 마이너스 묶어서 3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0이 되기 위한 x값이 누구? 마이너스 2 또 3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치?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1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래서 얼마? 2분의 3 플러스 a가 1이다. a가 구할 수 있겠지. 마일이에요. 근계수 관계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인데 a분의 c요 라고 해서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게 성립한인 b값도 구할 수 있다.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요. y는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2라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 자, 아래로 보는 이차함수가 있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게 접한다. 그렇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림 상상 먼저 아래로 보는 이차함수 이렇게 있고 몰라요. 근데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탁 접한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아까 했던 거 x 동일한 x 값을 집었을 때 이차 함수의 y 값은 이렇게 되고, 직선의 y 값은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어떤 x 값을 동일한 x 값 집었을 때 y 값이 같게 되는 x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그럼 등으로 만족하는 x 값이 한 개 있다 이렇게 하는 거, 한 개. 좌변 이해합니다. x 제곱에다가 플러스 k-1x 더하기 1이 0이 되기 위한 x값이 하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판별식 D에 대한 결과가 b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게 맞겠지. k-1의 제곱이 4가 된다. 그럼 k-1이 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111 더했더니 k 값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만족하는 k 값의 합은 2야 라고 하는 게 맞겠다. 다시 필요한 거 있으면 더 할 거고, 없으면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606번 우진이 잘해올 수 있잖아, 그지? 607번으로 갑니다. 607번 5번 이차함수 요구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요구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다. 봐봐. 이 상황 설명을 해보면 상황을 조금 복잡하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y는 x제곱 더하기 2x-3이라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그치? 요 이차함수에 접하는 접선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예요. 이 두 개가 접한다. 상황은 앞에랑 똑같아.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얘랑은 얘가 평행해야 돼요 라고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아야겠구나. 그래서 1차의 개수가 같아요? 만족하는 a 값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2야. 그럼 설정을 다시 갑니다. 이 2차 함수랑 접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접하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얘랑 접한다. 그러니까 상황은 아까랑 똑같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2x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b를 집어넣었을 때 두 만족한 x 값이 하나야? 2야. x제곱 더하기 4x 우주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x 값이 하나야? 그럼 얘가 누가 돼야 돼? 4.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4가 되게 하는 x값을, b값을 찾아봤더니 b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그래서 a값, b값 다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진아, 611번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617번 힌트만 조금 줄게요. 힌트만. 617번은 어떤 2차식이 있는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에다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얘랑 반드시 꼭 접하는 어떤 직선을 구할 거야. 한마디로 y는 bx 플러스 c가 있어서 얘 두 개가 꼭 접하도록 b나 c를 구하세요 이거지. 이거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이 쫙 푸는 건데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건데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bx 플러스 c랑 같다. 그치? 근데 문제 잘 보면은 요게 성립한데 접하는 거니까 등호 만족하는 x값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되는 게 a값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마무리도 뭐냐면은 a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배운 내용으로 온 거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유형 6번부터는 이차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갑니다. 유형 11까지밖에 없네? 야, 오늘 다 끝내고 갈 수 있겠나? 가봅시다. 이차함수. 우리 중학생이 된 것처럼, 중학생처럼, 내 커피는 저기 있지? 중학생처럼, 이차함수를 배웁니다. 중학생처럼. 나 모른다 생각하고 할 거고. 기본형부터 갈게요, 이차함수. 선생님 이렇게 나눠놓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이차함수. 첫 번째, 기본형이다. y는 ax제곱이라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기본형. 우진아, a가 뭐게?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첫 번째, 이거 정도 알 것 같아요.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불러 이차함수야. 제일 처음 요거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야. 필요없고. 다시, a가 0보다 작잖아? 얘는 위로 불르기 이차함수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토대는 만족하는 점을 찍어서 만드는 거다. 중3 때 만족한 점 찍어 만들기. 이렇게 했던 거고. 봐봐, 요거 이제 좀 차이점 한번 이야기해보면은, a가 0보다 커요. 라는 요 범위 내에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면, y는 x제곱이라는 어떤 이차함수를 우진아 어떻게 그리는지 알지? 근데 이거 처음에 네 어떻게 그렸어? 제일 처음 배울 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도 가고 고등학교 3학년도 가면서 이제 수학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 완전 처음 보는 막 이게 뭐야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취한 태도는 만족한 점 찍기야. 알겠지? x에다 0 넣었더니 y가 0이네. 1 넣었더니 1이네. 2 넣었더니 4네. 3 넣었더니 9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어 이렇게 쫙 찍을 때 점들 쫙 연결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요게 누구냐면은 저기 있는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다. 이런 취지가 원래는 맞지? 맞고. 다시 더 가볼까? 선생님 요거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진아 어떻게 될까요? 보기 좁아. 맞아. 그치? 그래서 0,0 지나는 건 똑같아. 1, 얘는 2를 지나고 2, 8을 지나고 그래서 만족한 점을 쫙 찍어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된 게 여기 노랑이 그래프인 y는 2x제곱이다. 그치? 2분의 1 x제곱은 우진아 어떻게 그려질까? 어떻게 좁아져? 넓어져요. 그치? 봐봐, y는 2분의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를 그려보면은 선생님은 의미를 여기 갖다 붙이는데 이걸 그려보면 넓어집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그치?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고, 얘는 막 그리다 보니까, 여기 있는 a가 1일 때는 요런데, 2일 땐 요렇고, 3일 땐 요런, 2분의 1 땐 요런데. 그래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요. 여기는 a가 나타내는 거는, 요 그래프가 얼마나 더 가파라졌는지, 덜 가파라졌는지를 얘기하는 기울기야. 이차함수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A가 커지면은 가파라져. 작아지면은 완만해져. 이렇게 기울기라고 해요. 됐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의 특징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어, 몇 개. 몇 개가 뭐냐면 하나, 얘는 선생님 아까 전에 점을 막 찍으면서 봤더니 여기는 Y축에 대해 대칭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는 명확하게 Y축 대칭 그래프가 되고 하나 더. 얘 이름이 띡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누구냐면은 특이한 점. 이게 유일하게 제일 밑에 있는 한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이름이 꼭지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는 딱 여기까지 특징 다 파악해야 되고 기울기야 대칭축 있고 꼭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갑니다. 두 번째.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형이라고 해서 이 표준형 찾는 방법은 저기 있는 쟤를 뭐 우진이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너무 잘 될 거야. 앞에 다 했거든. 여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하게 이동시켰다. 식 세우는데 어렵지 않지.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이 x 대신 x 마이너스 m이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n이에요 라고 하는 게 얘에 대한 표준형이다. 봐봐. 희건이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한 x값과 뒤에 붙어 있는 상수값이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평행이동 시켰는데 우진아 제일 먼저 이동하는 필수 요소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똑같이 할 거거든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0,0이었던 얘가 무조건 기준이야. 기준 잡고 이제 움직여. 쟤는 꼭지점이 m,n이니까 m,n 찍어놓고 기준 이렇게 찍어놓고 A가 양수네?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하면은 끝난 거예요. 이걸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역시 저 A 값에 따라서 요 그래프를 평행하게 뿅 이동시킨 거니까 A 값에 따라서 기울기는 바뀌겠지? 완만해? 덜 완만해? 이렇게 됐어? 하나는 질문 우진아. 여기는 fx가 있는데 fx에요. x값이 n-2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 제일 큰 y값은 누구일 때 같게?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어떻게 따지는 거야? 여기 m이잖아. n 플러스 1은 요 정도 있어요. 얘가 n 플러스 1이야. n 마이너스 1 요 정도 있어. 얘가 n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보고 싶은 건 n-2부터 본다음에 여기부터 n-2부터 여기 있는 n 플러스 1까지 봤을 때 제일 높게 있는 값이 y값의 최대값이니까 넣을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배웠다. 다 한 거예요. 다시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할 때 제일 처음 쳐야 되는 게 꼭지점이구나. x가 m인 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돼 있으니 한 칸만큼 가면 y값 똑같을 거고 두 칸만큼 가면 y값이 똑같을 거야. 이것만 잘 찾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마지막 일반형으로 갈게요. 세 번째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 뭐야 저렇게 이쁘게 잘 정리했으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안 돼 있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요 표현되어 있는 얘가 일반형이라고 하지. 그 우진아 이 참수 일반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까? 대부분 다 일반형 이용하지? 그치? 근데 이제 능수능란해지기 전까지는 뭐 하는 거냐면 희거나 얘는 꼭지점을 무조건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까? 예를 들어서 이거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 그래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y는 봐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이야. 얘 꼭지점을 열심히 찾으러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꼭지점 찾을 수 있고요. y는 일단 2로 묶어. 그리고 x 관련된 거 다 집어넣어. 넣었다. 이렇게 x에 대한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일단 준비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떡하지?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 여기 있는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만큼 뒤에 있으면 되겠네? 플러스 1 이렇게. 맘대로 더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2랑 곱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요거에 대한 식을 정리해보면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9라고 해서 얘는 꼭지점 좌표가 얘가 0이 되는 x값 1,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9가 꼭지점이구나. 최고 차이의 수가 2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1,9라는 요 꼭점을 기준으로 양수네. 근데 2니까 조금 가파른 양수값이네 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 정도 얘기하면 완벽하게 한 거다. 그래서 일반형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표준형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진아, 이렇게 일반형이 나오잖아? 그럼 너 이렇게 안 찾지, 그지? 아, 이게 찾는구나. 이렇게 안 찾지. 어떻게 찾는 게 맞냐면은 꼭지점의 x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꼭지점 x좌표. 그치? x1. 얘를 대칭축이라고 하지. 이 축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는데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마이너스 2. 오케이. 여긴 이 식에서 꼭지점의 x좌표만 난 필요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이 a분의 b를 이용해서 꼭지점 x좌표를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맨날 이거 할 거 아니면 암기해야지. 선생님이 단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수학은 어느 정도 암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암기하십시오. 암기. 그치? 설명 다 해줬잖아. 이거 맨날 이렇게 바꿀 자신 있으면 바꿔도 돼요. 근데 시험 시간이 50분밖에 없으니까 암기입니다. 여기에서 대칭축을 구할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여기에 2배 한 거 분의 요거예요. 얼마? 이렇게. 얼마? 1이네. 그래서 x는 1이 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참수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풀이를 쫙 하고 문제풀이 한 대까지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진이는 시단계 앞에 있는 거 시단계 좀 해야겠죠. 그게 내가 공통 수학도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얼른 하지 이 정도면. 갑니다. 유형 6번으로 가서 6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차함수 요구의 최대값과 최소값과 이차함수 요구의 최대값이 같다. 뭐 관심 없고 문제에서 y는 2분의 1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에 일단 뭐 최소값 한번 구해봐 이거잖아. 근데 얘는 아래로 올라 이차함수야. 얘가 양수니까. 그래서 아래로 올라 이차함수를 쫙 그리고 나 다 구할 필요 없잖아. 대칭축만 구하면 돼.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대칭축이 2구나. 이렇게 구했지. 그럼 얘에 대한 제일 작은 값이 누구냐면 요거 최소값이네. 그럼 x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제일 작은 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 집어넣었더니 앞에 있는 거 2 마이너스 4 플러스 k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k-2예요 라고 이렇게 끝났고요. 다시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k라고 되어 있는데 얘에 대한 최대값도 구해볼래? 라고 했죠. 근데 얘는 선생님 대칭축 말고 최고차이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요. 그럼 대칭축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예요.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y값 중에서 여기 있는 대칭축일 때 y값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열심히 집어넣어. 마이너스 2 더하기 4 마이너스 3k. 정리했더니 2 마이너스 3k인데 최대값이지. 얘랑 같게 되는 k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k값 구하면 답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천천히 가고 있으니 천천히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616번 범위가 있을 때의 최대 최소 갑니다. 우진아 다 끝낼 생각은 없어. 근데 50분까지 다 열심히 나가다가 50분이 딱 됐는데 끝났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다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갑니다. 유형 7번으로 616번 가볼까? x값을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볼 거고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최소값을 구해볼래? 이차함수 한번 파악해볼래? 이 정도? fx는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k예요. 일단 그림 그리고 시작해야겠지.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야. 최고차이계수 양수.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라고 했던 x는 1이라고 딱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x값을 다 보는 게 아니야.
x값이 언제부터 0일 때부터 대칭 여기가 2이고 그치? 여기가 3이 요 정도 있습니다. 그럼 x값을 여기서부터 가서 여기까지 왔을 때 얘에 대한 최대값은 4고요. 최소값을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여기 해야겠네. 얘 y좌표가 4야 라고 한 거니까 저기는 fx에다가 3을 집었을 때 나오는 y값이겠구나. 그래서 f3이 4가 되게 하는 k값을 구하고 뭘 구하세요냐면 요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x에다 1을 집어서 값을 구해보세요. 얘가 문제에서 얘기한 최소값이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위에 만족하는 k값을 먼저 구해내야겠지. 3 넣어요. 그럼 27에다가 마이너스 18 플러스 k가 4랑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k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구했고 다시 그러면은 내가 문제에서 요구한 건 f1이니까 제일 작은 최소값 1 넣었더니 3 마이너스 6 k는 마이너스 5 그치? 그래서 얼마? 마팔이 얘에 대한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겠다. 그림 자꾸 그려가면서 확인, 그림 그리고 확인, 그림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622번 이거는 선생님 뭐 합성함수 뭐 원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합성함수 뭐 그딴 게 뭐 중요하냐.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을 2번 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지? 가봅시다. 622번 x값이 마이너스 622번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 야 지랄 맞다 y는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4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너무 복잡하네. 그래서 우리 복잡한 식을 좀 간단하게 하고자 치환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은 치환의 목적은 식이 복잡하네. 복잡한 거를 조금 단순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치환이야. 이렇게 놓는 게 나아요. 이게 실제로 합성함수지만 그렇게 하면 니네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복잡해. 복잡해. 이거 단순하자. 이게 치환이야, 치환. 해볼까? 복잡한 게 여기는 얘만 한 문자로 바뀌면 공통조 나와 있으니까 얘만 한 문자로 나와 있으면 좀 간단할 것 같아. 치환은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하기 위함이고 반복돼서 나오는 복잡한 식을 치환합니다. 이게 목적이다. 오케이. 쟤를 t라고 놓자. 누구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t라고 놓자. 이렇게 해놨다. 근데 얘에 대한 어쨌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저 t라고 놓으니까 선생님 간단해졌어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라고 간단해졌는데 아까 전에 x는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만 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는 x가 없어.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치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얘를 정의역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정의역을 바꾸면서는 반드시 범위가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얘를 치환하면서 t값으로 정의되는 범위를 구합니다. 얘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돼요. 치환하면 범위가 무조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t값 구하러 갑시다. 여기는 요 식이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고요. 대칭축이 x는 1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x값을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봤을 때 이 t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은 실제로 1부터 거꾸로 2칸 떨어져 있는 데가 마이너스 1이고요. 2는 1부터 1칸 떨어져 있는 데가 2란 말이야?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결과치가 다 t야. 그래서 t로 제일 큰 값은 마이너스 1을 집었을 때고 t에 대한 값을 제일 작은 값은 1을 집었을 때가 되겠다. 이렇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잖아? 그럼 t에 대한 최대값으로 1 플러스 2 더하기 3이라 해서 6이 얘에 대한 최대값이 될 거고요. 최소값이라고 하면은 1을 집었을 때 결과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라 해서 2가 제일 작은 값이다. 이거지, 그치? 오케이, 됐어요, 선생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이렇게 본다면은 나 얘를 t로 막 바꾸면서 t에 대한 범위는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t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새로 만듭니다. y에 대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고르세요.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푼 거고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또 풀어야 해요. 여기 있는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이차함수고 t가 얼마일 때 1일 때 대칭축을 갖는구나. 근데 문제에서는 다 필요 없고 t 값이 2부터 6까지만 볼 거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부터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6까지 봤을 때 얘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제일 큰 값이 t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제일 작은 값이 나와요. 이 정도 된 거다. t에다 6을 집어넣었더니 36 마이너스 12 빼기 4라고 해서 20이 얘에 대한 제일 큰 y 값이고 2를 집어넣었더니 4 마이너스 4라고 해서 4가 얘에 대한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자, 우진아 하나 물어볼게. x가 실수야. 얘 최소값 누구게? 오케이. 우진아, 얘 최소값 누구게? 오케이. 우진아, 얘 최소값 누구게? 오케이. 우진아, 얘 최소값 누구게? 1. 오케이. 얘 최소값 누구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다. 왜?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무적이야, 무적. 우주가 다시 갑니다. 2배.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의 최소값 누구게? 1. 왜? 얘는 제일 작은 값 0. 얘 제일 작은 값 0이니까 최소값 1이야.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627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에 최소값을 구해볼래? 못하지. 어떻게 하냐면 x끼리 쫙 묶어갖고 제곱식을 만드는 거고 y끼리 쫙 묶어갖고 제곱식을 만들어야지 깔끔하게 1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묶어. 2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치? y도 묶어. y제곱 플러스 6y 묶어. 뒤에 16 이렇게 났다. 선생님 요거는 제곱식이 돼야 되니 여기에 얘 반의 제곱인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있는데 2 곱해 나왔더니 마이너스 2구나. 다시 제곱식이 되려면 얘 반의 제곱인 9가 있어야 되는데 9 맘대로 더 하면 안 되잖아. 뒤에다 9 뺄 거야. 이렇게 가겠지. 정리해볼까?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거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요거는 11이니까 5구나. 이렇게 우진아 얘 최소값 얼마? 그렇지. 이렇게 된 거다. 너무 쉽다. 밑에 것도 똑같이 접근하면 어렵지 않고 밑에 다 똑같습니다. 우진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만 잘 보면 될 것 같고 어디로 가냐면 634번으로 갑니다. 다른 거는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은 거로 가야지. 목적이 좀 있어. 그리고 우진아 요거는 요거 시험 볼 때 시험 보겠네. 2차 함수 시험에 나와요. 34번 잘 고려해야 돼. 맞다 이거 못 봤어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34번 관계를 한번 봐볼까? 관계를 보면은 x 마이너스 2y 제곱은 1이야. 일단 뭐 여기까지 가고 다시 밑에 있는 식 봤더니 요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모든 실수 x랑 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5x의 최소값을 구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5x의 최소값을 구해볼까? 라고 했다. 그럼 우진아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뭐 x를 y로 바꾸던 y를 x로 바꾸던 하나의 문자를 몰아야지, 그치? x를 y로 바꿀래? y를 x로 바꿀래? 그래, 해보자. 우진이가 시킨 대로 가고 있어요.
선생님 요거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지만 써보면 y-1은 2y 제곱이네. 그치? 그래서 2y 제곱 대신에 x-1을 집어넣을 거고, 그럼 x 제곱에다가 얘는 플러스 x-1 마이너스 5x에 대한 최소값을 골라볼까? 이거지.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더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골라볼까? 이건데 끝나지 않았지? 그치?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뭐 2 넣고 답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 얘는 원래 xy가 변수였는데 x로 변수를 바꿨어요. 바꿨으니까 요 관계식을 통해서 정의된 x값의 범위를 봐야 돼. 2y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얘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봐야겠다.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정의를 해야 답이 나옵니다. 정리해보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 이차함수예요. 근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이니 x가 1일 때 대칭축이고, 여기는 너무 다행히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야기하면 돼요 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2일 때 발생될 거여서 문제가 없지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잘 고려하고 요거에 따른 최소값은 x에다가 2를 2를 집어넣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x에다 2를 집어넣은 결과 얼마?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 얘에 대한 최소값이에요. 반드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는 잘 고려해야 합니다. 하는 거. 하하! 끝났다. 저 해볼까? 642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진도가 끝났어요. 4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B변 ACU의 점 D를 잡고 AB에 BC의 내수의 발을 EF를 한다.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최대 1대를 구하는 거야.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를 구하고, 그때 이 둘레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도형은 닮음하고 피타고라스 말고는, 고등과정, 중등과 다 똑같이 사용되는 게 없어요. 닮음 잘 보고, 안 되면 피타고라스도 이용하고 하면 무조건 답이야. 일단 생겨먹은 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고, 문제에서 이 길이가 대충 나와 있는데 이 가로 길이가 10이고요. 세로 길이가 20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에 점 하나 띡 찍어.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얘에 대한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걸 구해서 둘레를 구하래요. 그치? 변수를 잡아야겠지. 어디다 잡을까? 마음대로 뭐 대충 여기 잡을까? X 잡자.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오진아, 넌 시험 문제 나올 거 아니야? 페이크가 계속 있어요. 변수를 내가 잡으면 무조건 잡은 변수에 대한 범위 먼저 고려하는 거야. x는 요 가로의 길이잖아. 0보단 당연히 커야 되고 10보단 작아야겠지? 그래서 x는 0보다는 커야 하고요. 10보다 작아야지만 사각형이 나옵니다. 얘부터 시작이고, 요 범위 잡았잖아. 이제 무적이야. 막 가는 거지. 사각형이 닮았네. 1대2. 1대2니까 요건 2x야. 오케이. 그럼 얘는 20-2x야. 이렇게? 라고 놓고 이제 넓이를 표현해 봤더니, 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20-2x 얘구나. 그럼 얘가 최대가 될 때에 대한 뭘 구해봐? x를 구해서 둘레를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0x의 최대가 될 때 x가 누굴까? 이거지. 위로 블록 그래프인데,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얼마? x가 5일 때야. x가 5일 때 최대네. 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고민할 필요 없어. 끝.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x가 5일 때 최대야. 그때 둘레를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가로는 5가 되고요. 5 넣었더니 세로는 10일 때. 요거에 대한 둘레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30이라 된 거다. 그리고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거는, 선생님 문제를 이렇게 단조롭게 안 낼 거니까, x가 5일 때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꼭 같이 가지고 가십시오. 확인. 오케이? 그래서, 수업 끝.